소유 명진 사무국장입니다. 금일은 미성년자 의제 강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형사합의 여부에 따라 본 사건의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두 개의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합의는 피해자와 가해자 입장 차이가 명확한데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합의금을 통해 피해 회복을 할 수 있고, 가해자 입장에서는 합의를 통해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이 양형요소로 재판에서 유리하게 판단되어 감경을 받을 수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 소개해드리는 두 개의 미성년자 의제 강간 사례를 통해 형사합의가 양형 기준에 전적되어 어떠한 결과가 초래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형사합의하여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입니다. 사실관계로는 피고인은 피해자인 14세 A 여성과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사이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니는 B 학교 인근에서 만난 뒤 피해자가 집에 가기 싫다고 하자 피해자를 데리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후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피고인은 처음 성관계를 가진 이후 두 번의 성관계를 더 가져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간음했으며, 얼마 뒤 수사기관으로부터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로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는데요. 그 이유로는 피고인이 아직 성적 가치관 등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는 어린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했기에 그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전과가 없고 범행의 일체를 자백하며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다고 설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형사합의를 하지 못하여 실형받은 사건입니다. 사실관계로는 피고인은 피해자인 14세의 C 여성과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사이며, 두 사람은 관계가 가까워지자 D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성관계 이후 피고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로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실형 판결을 선고하였는데요. 그 이유로는 피고인의 나이가 만 19세가 된 지 보름이 채 지나지 않아 피고인의 위법성 인식에서 다소 참작할 점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성에 대한 관념 등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는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했기에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판결을 내렸다고 설시하였습니다. 이 두 사건에서의 판례를 비교해보면 형사합의 유무를 빼면 정황상 굉장히 유사한 사건인데요. 하지만 집행유예와 실형이라는 큰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피해 회복을 도모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범죄 사건에서의 형사합의는 다른 형사사건들보다 혼자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데요. 첫째, 피해자가 연락 또는 만남을 원하지 않아 합니다. 그런데 피해자에게 합의를 이유로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협박이나 종용 등 2차 가해로 판단하여 사안에 따라서는 구속수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 측에게 연락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성범죄를 포함하여 합의금은 그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형사합의를 통해 산정되는 금액이 적정한지 홀로 판단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성범죄 사건들을 다뤄본 전문가의 도움으로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합의선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포유에서는 지난 10년간 다수의 강력 성범죄 사건들을 다뤄오면서 사건 해결의 핵심이 되는 증거 수집과 이를 기초로 한 사건의 재구성으로 승소 사례를 이끌어냈으며, 피해자와 의뢰인 모두 만족하는 형사합의를 이끌어내는 등의 노하우를 축적해왔습니다. 성범죄로 고민하시고 계신 분들은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